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대선 전에 개헌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도 회견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냥 가자 이런 취지네요. 관련된 얘기 두 가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글쎄요,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후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는 시간이 없다. 이러한 그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뒤에 숨은 이러한 패권 추구 욕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대선 전 개헌을 본격 추진할 것을 제의합니다. 자, 구장훈 차장. 네. 5년 단임제 버리자. 네. 이제 우리가 알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하네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귀국해서 처음으로 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반기문 바람을 일으키겠다라는 전략이 지금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설 연휴 이후에도 뭐 반기문 현상, 반기문 바람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기문 바람은 포기를 하고 이 대선 구도를 반문연대,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어야겠는데 그 명분으로 지금 이렇게 개헌을 끄집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지금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아니면 또 그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5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5년 임기를 단축하겠다. 정치 시스템을 바꿔서 임기를 3년으로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개헌으로서 이 대선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이 새로운 이 대선 구도, 대선 그 새 판짜기에 좀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덕기 차장,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쭉 떨어지는 추세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당 지금 취재는 안 하고 계시지만 사회부 기자로서 바라본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서의 모습,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반기문 지금 전 유엔 사무총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보다는 네. 지금 국내 정치판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힘을 좀 분산하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개헌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 어떤 빅텐트론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신의 강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도전의 정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공학, 한국적 정치공학에 빠져서 거기에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지율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이미지라기보다는 구태 정치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그런 이미지로 점점 고착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 예. 실제로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젊은 층에서의 어떤 인기라든지 아니면 네. 젊은 층에서의 화제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화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또 이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뭔가 그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가졌던 명망이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상황을 타개할 만한 그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성 정치인들과의 합종 연행을 통한 개선책을 모색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젊은 층에서의 그런 화제성은 더욱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귀국해서 보인 행보가 뭐 지금 천안함 폭침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제 안보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고요. 또 지금 김치찌개 집에서 젊은 층과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세계 지도자다라는 그 이미지에 맞지 않은 어떤 서민 행보를 해서 좀 의아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라는 전략이 실패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고공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유력 정치인들과 만나서 이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기자회견장이 이제 3시여서 네. 여의도에서 이제 저희 회사로 오는 길에 있어서 네. 잠깐 들려보니까 네. 이 반 총장의 어떤 캠프가 좀 싹수가 노랗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기자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 캠프라고 차려진 곳이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인데요. 그렇죠. 거기는 일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호실을 알고 호실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신원이 확인돼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고요. 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었고요. 네. 또 기자회견을 한 저 장소는 뭐냐면 네.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할 수 있는 이제 다목적실인데 네.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면만 보셔서는 뭐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으로 캠프가 운영되고 있어서 열린 소통의 어떤 지도자를 갈망하는 국민
그 요구와는 네. 정반대로 좀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 구자홍 차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바로 여기군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가 좀 좁았군요. 뭐 좁은 게 여기 스튜디오보다도 좀 좁고요. 네. 그리고 그냥은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 왜 오셨냐고 일단 신원을 묻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취재해온 기자다라고 밝혀야만 그 문을 열어서 2층인데도 불구하고 한 개층을 올라오는데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자, 일단 마포는 이제 싱크탱크 형태로 이제 출범을 시켰고 곧 여의도로 옮기는 얘기가 많은 겁니까? 네, 이제 여의도의 별도의 사무실.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뭐 네. 저는 현장을 오늘 처음 갔지만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상가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반기문 총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충청도에서도 올라오고 호남에서도 올라오고 영남에서도 올라온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곳에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느냐, 왜 네. 만나지도 못하게 하느냐, 도대체 꽁꽁 숨어서 뭘 하는 거냐, 이제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요구가 캠프 내에 전달이 돼서 이제 좀 개방형, 뭐랄까요, 선거를 좀 진두지휘할 이 캠프를 여의도에 이게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구자홍 차장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정치권 취재를 하셨는데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분위기와 관련한 그 같은 맥락의 얘기를 주셨는데 전 근본적으로 궁금했던 것이 사람들이 다 반기문 총장한테 그럽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나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통합을 하라고 하니까 보수는 진보를 끌어안고 진보는 보수와 손잡으라는 것이 국민들 요구인데 둘 다 하겠다고 진보적 보수주의라 그러니까 색깔이 불분명하다 그러거든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용사로 수사를 해서 네. 그럼 나는 보수의 방점이 찍힌 건지 아니면 진보를 지향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지금 그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 반 총장에 대한 어떤 정책성 그 논란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결국 어느 쪽에서도 인심을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가다듬어야 되는 그런 요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제 구자홍 차장 지적처럼 보수적인 인사로 알고 있었는데 난 진보적 보수주의라 그러니까 좀 혼돈이 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이 말은 조금 더 보수에 한 발 다가서는 모습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난 몇 달간 진행됐던 것 관련해서 성격을 좀 설명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그한 순수한 이러한 뜻보다는 약간 또 변질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요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경계해야 된다. 프레카드라든가 거기에 요구하는 그 구호 이런 것이 좀 제 생각에 다르다. 어떤 의미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 이 동아일보 앞에 있는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외에도 네. 다양한 단체들이 깃발과 이 천막을 쳐놓고 광화문 광장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면적이 적지 않은데요. 네. 이런 점만 보더라도 보수 일각에서는 왜 박원순 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들에게만 그냥 내주고 있느냐, 네. 왜 철거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광화문 광장이 정신이라는 것이 개방돼 있고 누구나 자기의 열린 주장을 일시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는데 네. 지금 몇 달째 장기 점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광장이 오히려 폐쇄되고 있고 특정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단체들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 쪽에서는 이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보수 진영의 이런 주장들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내가 당신들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촛불 민심, 광장 민심 약간 변질된 면이 있다는 게 저런 것처럼 이제 이석기 석방하라는 구호가 이제 주변에 좀 있긴 있잖아요. 꽤 그런 있죠. 것 때문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됐다. 촛불 민심이 우리가 알던 그대로만은 아닌 것 같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층을 겨냥한 말 같죠? 네, 특히나 이제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관계를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본인에 대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반대로 또 황교안 그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조급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보수층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약간 좀 방향이 잘못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그래서 촛불 시위 현장에 가봤냐라는 질문을 네. 받자 가보지는 않았다. TV를 통해서 봤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가보지도 않고 분위기를 다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고요. 또 네. 하나가
지금 현재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의견이 대략적으로 70%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게 다 전부 다 진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진보층뿐 아니라 보수층도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수의 가치가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지키고 또 공직자는 누구보다도 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규정을 다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정권의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이런 보수의 가치를 지켰는지 보수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신념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층도 아니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수층을 잡기 위한 발언입니다만 오히려 자승자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갈짓자 행보를 하다가 네.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보수는 당연히 여권 후보, 범보수 후보로서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확실하다고 보고 확장성을 위해서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안보 이미지를 강화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당신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이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범여권 지지층에게 나는 원래 약간의 그 성향은 여러분들과 같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장에 나와 있는 일부 이 진보적, 극단적 진보적 이 성향의 인사들을 좀 비판하면서 이 보수층의 결집을 좀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박근혜 퇴진 얘기하면서 상여가 등장하고 실제로 단두대까지 등장하는 시위가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의 일부이긴 합니다만 결국 민노총이 주도한 장면이 저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 지점을 지적하면서 보수적 면모를 강조하는 장면 확인해 봤습니다.